지금 저는 새 카메라 사자마자 지금 이거 거의 첫 컷이거든요. 바다에 담그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그레베트 사장입니다. 오늘은 핫한 카메라 하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일단 카메라는 소니의 RX0 Mark2입니다. RX0 Mark2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자아내게 했던 카메라입니다. 저도 출시되기만 되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조사인 소니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인지 굉장히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하게 진행됐던 탓인지 리뷰가 이제 찬양 일색 리뷰들만 이제 좀 많이 나왔고, 그 리뷰들 가운데서 이 카메라가 가진 몇 가지 단점들이 발견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 아주 핫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누군가가 제 유튜브가 더럽게 재미없는 게 컨셉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잔잔하게 가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도 조금 재밌어 보이려고 여러 컨텐츠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들을 찍을 때 이런 액션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이 카메라가 나오길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단점들이 이제 부각되고 저도 거기 여론에 휩쓸려서 RX0 Mark2를 구매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프로 히어로 7을 구매하기로 결심을 하고 구매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은품에 눈이 멀어서 미개봉 신품을 이제 중고 거래를 했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한 동안에 다시 이런저런 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고프로보다는 다시 RX0 Mark2를 구매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을 바꾸게 돼서 지금 RX0 Mark2를 구매해서 좀 써봤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써봤고, 제가 느낀 점 그거를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더럽게 재미없는 제 블로그 소니에서 아직 협찬 안 해주고 있고요.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 이미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의 특징이라든가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나온 지가 좀 이제 그래도 몇 주일 되다 보니까 그랬고 아마 찾아보시면은 정보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직접 진짜 써보고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 카메라가 AFC 모드, 그러니까 AF 컨티뉴어스 모드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는 AFC 모드가 굉장히 유용하죠. 카메라가 알아서 피사체를 쫓아다니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따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AFC 모드는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RX0 Mark2를 리뷰했던 영상들을 보면은 리뷰어들이 이 카메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리뷰어들의 얼굴을 초점 못 맞추고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본 분들이 이 카메라가 초점을 못 맞추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서는 이 카메라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AFC 모드가 부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AF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요새 들어서 더욱더 뛰어나졌는데 사람의 눈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고, 그걸로 모자라서 근래는 동물의 눈동자까지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소니에서 나온 카메라에 AFC 모드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일으켰나봐요. RX0 Mark2 같은 경우가 아무렇게나 찍어도 초점이 맞는 다른 액션캠과 달리 초점이 나가는 이유는 바로 다른 액션캠들과 비교했을 때 큰 센서,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영역을 초점을 맞춰서 펜포커스를 사용해서 이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찍어도 영상이 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은 그 카메라들의 작은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센서가 커질수록 초점 영역은 짧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큰 센서를 장착한 RX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것과 근거리에 있는 것 모두를 만족시켜서 초점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거리에 있는 것이 초점이 안 맞거나 원거리에 있는 것이 초점이 안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초점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RX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큰 센서를 이용해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뛰어난 화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AFC 모드까지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소니가 바보는 아니었던 탓에 이 카메라에는 동영상을 찍을 때만 활성화되는 PF 모드, 프리셋 포커스 모드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AFS 모드, AF 싱글 모드 그걸로 사진을 똑같이 찍고요. 동영상에서만 그 기능은 활성화가 됩니다. PF 모드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거리와 원거리 두 개를 나눠서 근거리는 근거리만 펜포커스 할 수 있고 원거리는 원거리만 펜포커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이로그나 뭐 이렇게 액션캠을 사용할 때 쓰는 이렇게 들고 찍는다든가 아니면 책상 위에 얹어놓고 찍는다든가 하는 거리인 50cm에서 1m 정도의 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포커스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게 되면은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원거리에 포커스가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급하게 나왔던 리뷰에는 그 PF 모드가 언급되지 않거나 축소되어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 리뷰들을 본 사람들은 그 카메라 RX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그럼 초점을 어떻게 맞추란 얘기야? 그 카메라는 초점도 못 맞추는 바보 카메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었고 이 카메라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PF 모드가 PF 모드 없이 아무렇게나 찍어도 다 초점이 맞는 다른 액션캠들에 비해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까먹을 때도 있고요. 액티브한 상황에서는 누르는 게 좀 힘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익숙해진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PF 모드는 버튼 하나로 영상을 찍는 도중에도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PF 모드를 켜고 끄고 있다는 것을 까먹을까봐 화면에는 항상 PF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 아니면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버튼을 눌러가면서 PF 모드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만 제외한다면은 RX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액션캠들에 비해서 큰 센서에서 오는 장점을 가지고 뛰어난 화질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홀랑 빼놓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화를 내는 거겠죠. 두 번째 단점은 렌즈가 너무 박습니다. 이 카메라는 35mm로 환산했었을 때 23mm 조리개값 F4 사이즈의 태사 렌즈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액션캠들과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도 고정 조리개입니다. F4 고정 조리개라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영상은 약간의 모션 블러가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자유자재로 사진을 찍을 때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공식이 있죠. 예를 들면은 24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는 48분의 1초로 날아, 아니면 30프레임으로 찍을 때는 60분의 1초로 날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공식이 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F4라는 조리개 값은 한낮에 야외에서 찍기에는 너무 밝은 조리개라는 겁니다. 이 카메라의 최저 ISO는 125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조리개는 고정 조리개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없고, 셔터 스피드는 모션 블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적정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ISO만 가지고 이 카메라는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 ISO인 125에 예를 들어서 125분의 1초 그리고 F4 조리개 값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야외에서 찍기에, 한낮에 야외에서 찍기에는 너무 밝아요. 물론 다른 액션캠들처럼 조금은 영상이 어색하게 보이더라도 컨텐츠로 승부를 보자
하는 식으로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RX0 마크2 같은 경우가 고품질 영상 이미지, 사진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RX0 마크2에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렌즈를 쓰더라도 조리개만 가지고 한낮의 야외에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ND 필터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을 때는 필수 파츠 중에 하나인데 RX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아직 ND 필터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ND 필터랑도 이어지는 얘기인데 액세서리가 너무도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액션캠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고프로가 몇 번의 삽질 끝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로 몰락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고프로 히어로 7 이후에 고프로가 다시 수직 상승을 해서 흑자 전환을 이룩했다라고 해요. 그것은 고프로 히어로 7이 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고프로들의 액세서리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많은 모델들이 나왔는데 그 모델들끼리도 액세서리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정품 액세서리들도 나왔고, 그리고 저렴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리플레이스먼트 파츠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에서도 고프로의 액세서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고프로가 카메라 하나 조금 잘 만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X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액션캠들에 비해서 자신들도 조금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액션캠이라고 자신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초소형 고품질 카메라 아니면은 브이로그용 카메라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카메라 보고서 저거는 액션캠이 아니라 고품질 초소형 카메라인가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액션캠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액션캠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전작에 있던 액세서리들이랑도 호환이 되질 않아요. 이제 이런 스크린이 이제 플립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크기가 변화가 생기면서 전작이랑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RX0 마크2 홍보 영상을 보면은 이제 필수 액세서리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브이로그 그립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들고서는 버튼 하나로 영상을 찍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립인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액세서리는 그런 게 아니죠. 다양한 액세서리와 뛰어난 손떨림 방지 기술을 탑재한 고프로의 히어로 7이냐, 아니면은 얼마 전에 나온 출시만 하기만 하면은 대박을 내는 DJI의 오스모 액션이냐, 많은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저는 RX0 마크2를 왜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화질입니다. RX0 마크2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카메라로 찍은 게 맞아? 라고 할 정도의 이제 뛰어난 품질을 가진 이미지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소니가 마케팅을 할 때 조금은 비겁하게 마케팅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뛰어난 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선택해야 될 것이야 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오히려 이 카메라를 홍보했더라면은 지금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괜히 액션캠이라는 타이틀은 빼고 고화질 초소형 카메라 아니면 브이로그용 카메라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면서 이 카메라가 오히려 포지션이 애매해진 거예요.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게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점을 감추려다 보니까는 그 역효과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적응된다면은 와 이거 진짜 버려버려야겠네 라고 싶을 정도로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겨설 정도의 만족도 있는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런 곳에서 이 카메라의 장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 카메라가 소니의 카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포함해서 이 카메라를 제외하고 세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카메라들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렌즈의 호환성도 있고 인터페이스의 동일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색상 프로파일을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RX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S로그나 뭐 다양한 픽처 프로파일을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들과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값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카메라를 쓰고 있지만은 색감이 비슷하게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영상을 찍을 때 색감을 만지는 작업은 편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시간도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각기 다른 색감을 가진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낮은 능률, 효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납품을 하는 영상만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너무 색감이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은 색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은 눈의 피로도나 집중도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RX0 마크2를 사용했었을 때 비슷한 색감을 사용하면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고 편집을 할 때 색상을 만지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엄연히 소니는 DSLR 시장, 미러리스 시장, 그리고 영상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 판도를 바꿔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충성도는 굉장히 높고 소니 유저도 굉장히 많아서 다른 소니 카메라를 쓰고 계신 분들에게 RX0 마크2가 소니에서 만들었고 그들과 같은 색상 프로파일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어쨌든 색이 붙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다른 카메라들과 이질감 없이 색이 붙을 수 있도록 RX0 마크2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액션캠 시장이 근래 들어서 다시 뜨거워진 것 같아요. 고프로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리고 DJI는 오스모 액션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자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소니에서도 절치부심하고 RX0 마크2를 출시했습니다. 물론 RX0 마크2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보다 관심도가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써본 결과 마케팅의 실수는 조금 있었지만 사실 그 마케팅의 실수로 폄하받을 카메라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쓱 꺼내서 툭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은 만족할 만한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RX0 마크2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배제하시기보다는 초반에 선입견은 좀 걷어내고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앞으로 RX0 마크2로 찍은 멋진 영상들, 사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랩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 안녕.